안녕하세요. 자, 지금 좀 바람이 불고 있죠. 저는 지금 산책을 좀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좀 머리를 식힐 겸 회사 앞에 있는 공원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뭐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렇게 일하다 말고 산책을 자주 합니다. 미국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여유들이 있어요. 여유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여유를 사실 저도 느끼게 된 게 미국에 좀 오래 살면서예요. 사실 여유는 언제든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도 여유 많아요. 근데 한국에 살다 보면은 여유를 본인이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한국 사람들이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바쁘게 살고 나도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바쁘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느리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사니까,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잘난 사람들 모인 미국에서 나도 살아남으려면 미국인들보다 2배, 3배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다들 널널하게 살기 때문에 나도 널널하게 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최근에 아는 형님이, 한국인 형님인데 한국 여행을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끔 친척들 그립고 한국이 그리우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갔다 오면 다 하는 소리가,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 좋긴 했는데 한국 너무 바쁘게 살더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가가지고 정신없이 있다 왔어. 다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여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여유 없이 사는가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이라는 문화가 원래 자기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바쁘게 사니까 나 혼자 여유롭게 살면은 뭔가 도태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 불안 때문에 나 혼자 여유롭게 사는 게 힘든 거죠. 남들 다 열심히 사니까, 너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그렇게 살다 보면은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미친 듯이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 실수를 해서 한번 이 경주에서 밀리면 완전 낙오자 되는 인생으로 또 사는 게 한국이잖아요. 자, 그런 삶에서 좀 나오기 위해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남 보기 위해서, 남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 되면은 한국에서 다들 외제차를 하나씩 사려고 되게 노력해요. 비싼 독일차 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남 보여주기, 그러니까 남한테 나 독일차 타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독일차 타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남 보여주기 위해서 삽니다. 명품 하려고 하고 명품차 타려고 하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회사 문 앞을 나오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그 회사 정문에서 막 이렇게 뭐 다들 저처럼 일하다가 좀 쉬려고 산책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옷 입는 거 한번 딱 봤어요. 그냥 평범한 옷 입고 다닙니다. 저희 회사가 실리콘밸리의 톱티어 대기업이고 연봉도 다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옷 입은 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 보면 평범한 옷 입고 다녀요. 그냥 다 청바지에다가 운동화, 그냥 뭐 반팔티 하나 걸치고, 그 메이커도 아니고 그냥 동네 옷가게에서 사는 그냥 평범한 옷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남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명품 걸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그 쇼하는 삶이 되게 심해요. 그런 삶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행복을 남에게서 인정받는 데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거기서 좀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여유롭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삶 때문에 행복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삶.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면 한국이라는 땅에 근현대사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일제시대도 있었고, 그 전에는 조선시대도 있었고, 근데 가난하고 못 사는 삶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고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끊는 훈련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 땅에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근현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생각을 스탑하고 행복한 생각들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하고 있다, 끊으셔야 돼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계속 하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은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의 자유지만 좌파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좌파의 이론, 좌파 이론의 기본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비난하는 게 기본적으로 좌파 스탠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을 기본적으로 하는, 그걸 바탕으로 만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면은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좌파 안 하시면 돼요. 좌파 안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좌파 채널을 좀 끊으시고 좌파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좌파분들을 항상 지켜보면은 굉장히 근심, 걱정과 어두운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좌파 해봤자 베네핏이 없다는 거예요. 별 베네핏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좌파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약간의 뭐 정치적인 생각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맨날 좌파 채널 보고 맨날 좌파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한 생각,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부자들은 그냥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꼭 그렇게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명품 옷이 없고 명품 차가 없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먹을 음식 있고 이렇게 맑은 날 나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소리가 있고 이거면 족하죠. 뭘 그렇게 남과 비교합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만 끊어도 굉장히 행복해져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염려 근심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염려 근심이 오는 이유는 사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그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사실 뭘 하든 하루에 밥 3끼는 굶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뭘 하든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돼요. 그렇게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이 새롭게 생겨나는 이유는 계속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과 계속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과 남과 비교 이것만 안 해도 되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의도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을 좀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면 항상 뭐 자기 독일차 산 거 꼭 자랑하고, 자기 뭐 신형 핸드폰 산 거 꼭 자랑하고, 자기 집 산 거 꼭 자랑하고, 자기 명품 뭐 시계 핸드백 산 거 꼭 자랑하고. 그러니까 만나면 항상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뽕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습성에 되게 안 좋은 게 많거든요. 왜냐면 한반도에서 좋은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두워요. 한국 사람들 어둡습니다. 근데 자꾸 그게 막 한민족,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 가지면서 자꾸 막 한국 문화를 막 띄우려고 그러고 자꾸 한인들끼리 뭉치려고 하면 거기서 좀 안 좋은 것들을 서로 많이 배워요. 그것보다 좀 한국 사람들하고 좀 있는 거 좀 거리를 하시고 좀 미국에 살다 보면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 선진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지내면서 좀 마음의 어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 습관, 요거를 좀 끊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을 좀 끊고 이렇게 뭐 마음이 좀 치유가 된 다음에 다시 또 한국 사람 만나면 돼요. 저는 조금 한국 사람들하고는 거리 둘 땐 거리 두다가 또 제가 또 그 사람들한테 영향받지 않을 자신 있을 때 가끔 만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막 이렇게 미국에서 뭉쳐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항상 미국에서 대화 주제가 다 그거예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 뭐 누구네 집은 지금 집 샀대더라, 나는 집도 없는데. 누구네 이번에 뭐 독일차 샀대더라, 뭐 전기자동차 뭐 무인 기능 풀옵션으로 샀대더라. 뭐 남과 항상 비교하고, 누구네 집은 어디 여행 갔다 왔다더라, 해외여행 갔다 왔다더라,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세상살이의 염려 근심, 나 지금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냐, 뭐 학생들은 나 지금 펀드 끊기면 어떡하냐,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너무 많아요. 그게 한국 한반도에서 근현대사를 보면은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치유가 필요해요. 너무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세상 원망, 염려와 근심 막 이런 게 막 서로 영향받으면서 결국 한국 사람들끼리 막 뭉쳐 있으면 결국엔 그렇게 있다가 모두가 좌성향으로 갑니다. 모두가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산주의 하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부자들 다 때려 부시고 걔네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높은 텍스, 높은 세율 매겨서 우리 주라 뭐 그런 생각들이 싹 트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두 가난해지는 거야. 모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런 한국 사람들의 이런 대중들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있고, 또 미국에 있으시면서 좀 선진국 사람들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왜 선진국이냐면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오랜 그들의 삶의 패턴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거를 좀 배우시면 돼요. 저도 지금 회사 앞에 이렇게 일하다 말고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미국 내국인들, 다 선진국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미국에서도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세상 근심 걱정 막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다 후진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좀 벗어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집단적인 생각 있잖아요. 집단적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 보여주기 위해 살면서 뭔가 좀 세상살이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그 집단 사고에서 좀 나와서 미국에 있으면서 좀 선진국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행복해지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좀 오래 살다 보면 선진국 사람들하고 좀 같이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일하다 말고 회사 앞에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새소리 듣고 뭐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여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여기 우리 회사 다니는 이 선진국 사람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연봉이 엄청나요. 실리콘밸리인데 대단하죠. 대단한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 옷 입은 거 보면은 다 그냥 청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그냥 싸구려 뭐 면 반팔티 하나 입고 다녀요. 차요? 차 그냥 평범한 차 타고 다녀요. 평범한 차 타고 다닙니다. 가성비 좋고 연비 좋고 고장 잘 안 나고 뭐 그런 차 타고 다녀요. 다들 그냥 명품 차 아니에요. 그렇게 명품 차 아닌 거 타고 다니면서 널널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오래 살다 보면 바뀝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셔야 하고,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유학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와서 학위만 따고 학문적으로만 뭔가 배우면은 배운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미국 생활하면서 진짜로 배워야 할 거는 미국의 문화예요. 미국의 이 잘 사는 이유, 미국 사람이 잘 사는 이유,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여유 있는 이유, 그걸 배우는 게 미국 유학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 하면 할수록 더더욱 여유가 있고
더더욱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더더욱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산책하면서도 뭐 미국 내국인들도 많이 산책하면서 지나가고,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중국말로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산책하고, 뭐 일본에서 온 사람들도 일본말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중동에서 온 사람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공원 산책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저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처음에 왔다가 되게 열심히 살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깨달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 하면서 좀 연체가 된 사람들은 다들 좀 변합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좀 사는 패턴이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못 깨달아요. 자기가 태어난 미국 오기 전에 살던 그런 후진국적인 그런 컬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남들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미국에서 돈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도 맨날 야근하면서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살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깨달아야 할 거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